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 분양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이어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특히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난해 2월 대비해서 27.73%나 폭등을 하면서 전국 평균 변동률의 3배 가까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완연하게 이제 날씨도 많이 좀 따뜻해졌는데요. 근데 부동산 흐름 자체가 올해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또 상승 유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토마토 부동산 TV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부동산의 흐름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따뜻한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면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부동산 가격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예상보다는 이 공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조금 견딜 만한 수준으로 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될지에 대해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 수도권 등의 지역 아파트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양도세, 3기 신도시 개발 및 서울 8만 세대의 주택 공급 등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침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 5년간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고, 국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단지 매매가 사라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피스텔과 토지 시장은 투자가 몰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중인데요. 특히 수도권과 중부 내륙 지역 등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존재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또한 현 시점에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 노하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그널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저번 주에 이어서
그 2부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서울, 특히 수도권의 서울 그 중심지에 있는 그 어떤 그 토지가라든가 이 아파트 가격이 과연 침체가 될까라는 어떤 그 2부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번 주에 좀 보신 것처럼 그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이 용산구 지역들 또 이 서초구 지역들 주변 지역으로는 작년 대비해서도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압박은 상당히 좀 심하다. 개발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안정세를 좀 보이게 되면 가격 상승의 어떤 포인트는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발표가 되었죠. 이 공시지가 자체도 가격이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해서 공시지가도 그만큼의 좀 폭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또 동작, 또 용산, 또 서초, 이 강남, 또 상당히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 성동구 쪽 일대에는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들 수는 있겠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가 생각보다 좀 견딜만한 수준으로 상승폭을 좀 유지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공시지가의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이 서울 지역이라든가 또 이 광주 지역, 또 대전 지역, 또 이제 경기권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울을 좀 비교를 한다면 2018년도에 한 10.19%, 2019년도는 약간 14.17%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만큼은 가격폭을 좀 안정적으로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듭니다. 이제 현재 지금 가장 좀 떠오르고 있는 이 용산구부터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가격을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뭐 민족공원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이고, 또 한남 뉴타운 쪽 주변 지역들도 현재 좀 뉴타운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가격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신계 2편의 세상을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계 2편의 세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2017년도 6월 이후 최근에 들어서 가격 상승폭을 상당히 좀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계 2편의 세상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 용산역 쪽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주상복합 아파트, 생활 편의시설이 잘 들어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고 입주가 시작되고 또 주변 지역이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심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대한 신계 2편의 세상에 대한 주목이 상당히 좀 많이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계 2편의 세상이라든가 주변 지역,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쪽을 제외한 주변 지역의 일반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용산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 현재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남 뉴타운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쪽 주변 지역으로 지나가는 이 신분당선 자체도 현재 좀 확정이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한남 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한남 4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신동아 아파트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신동아 아파트도 한남 뉴타운과 한남 4구역과 진행 방향이 어떤 뉴타운 어떤 사업 형태로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진행이 된다면 신동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의 어떤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가 자체는 84제곱미터, 저희 현재 84평방미터 정도 보게 되면 약 한 11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좀 보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남 3구역의 어떤 사업 속도, 또 한남 4구역 안에서 신동 아파트하고 어떻게 그 한남 전체적인 어떤 뉴타운의 어떤 그림을 잘 그려준다면 신동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잠실입니다. 이 잠실 하게 되면 현재 지금 헬리오시티가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 있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한 70% 정도가 이제 입주가 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저희 양도세에 대한 거주 요건이 좀 강화가 됐죠. 이제 한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이 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전세가도 전세사 수요자들도 충분히 있지만 어떤 매수를 하신 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거주로 방향 전환이 좀 이루어지면서 현재 좀 입주 물량의 어떤 70% 정도가 좀 마무리되고 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현재 뭐 미성이라든가 진주 아파트라든가 이게 현재 지금 이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성이라든가 그런 아파트가 현재 한 1,500세대 정도가 되고 있고 진주 아파트도 현재 지금 이주에 임박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변 지역 자체가 이주 수요와 좀 맞물리고 또 헬리오시티의 어떤 입주와 또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어떤 그 전세가는 잠실 전체적으로 평균가보다는 약간은 현재 좀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한 6억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잠실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84제곱미터가 약간 14억 선에서 거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좀 인터넷에 좀 나오고 있는 추세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파급 효과는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되면서 좀 진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헬리오시티 인근에 좀 전세가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잠실의 어떤 리센치라든가 이 파코리오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헬리오시티가 기대치보다는 약 한 7억 선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한 6억 한 3천만 원 초반대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7억 한 5천에서 한 3천 정도의 전세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한 6억 한 3천만 원대에서 현재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세가가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4월달, 5월달, 6월달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잠실 쪽 주변, 이 송파구 전체적으로 전세가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진주 아파트라든가 미성 아파트의 어떤 이주와 또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오히려 더 전세가가 하반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 뒀다. 이런 표현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성동구입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꼽혀져 있는 이쪽 주변 지역을 또 앞으로도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안쪽을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성수 전략 1, 2, 3, 4지구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현재 조합 설립이라든가 추진위 구성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조합 설립 단계에서 넘어가는 단계에 현재 좀 있고요. 규모를 좀 보시게 되면 다 50층 이상입니다. 50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강변북로 쪽 안으로 해서 좀 지화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쪽은 상당히 좀 특징이 있죠. 현재 지금 최근에 입주가 끝났던 것이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들어왔던 LG자이 아파트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입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입주돼서 들어오는 아파트가 한 2021년 정도에 이제 입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자체가 상당히 좀 침체기에 좀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성동구 쪽, 이 성수동 쪽 주변 지역은 입주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자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어떤 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침체기를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 자체는 좀 꾸준하게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량리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제 GTX B노선과 이제 C노선이 맞물려서 이제 지나가고요. 또 주변 지역이 이제 재개발 자체가 이제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제 조합설 인가 단계를 가고 또 초합설 인가 단계에서 관리 처분에서 이주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제 보상도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쪽 주변 지역에 뭐 청량리 3구역 또 특히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공사를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준공이 된다면 청량리역 쪽 주변 지역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량리역 쪽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진행을 해서 좀 아파트를 어떤 실거주로 아파트를 좀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기회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량리역 쪽 재정비 촉진지구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동부청과 시장이라든가 이 청량리역 쪽 주변, 청량리 3구역 쪽 주변뿐만이 아니라 바로 청량리역 쪽 바로 위쪽에 있는 뭐 9구역이라든가 뭐 8구역과 뭐 7구역 또 15구역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가 이제 B 노선과 C 노선이 들어가고 청량리역 자체가 6개 노선이 좀 들어가 있는 앞으로 6개 노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교통에 대한 호재, 또 철도에 대한 호재를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주변 지역의 어떤 그 호재거리, 아직까지도 서울 안쪽에서는 그 뭐랄까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 또 이제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지 자체는 현재 상태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좀 뜯어보게 되면 이게 각 구별로 이게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 그래서 상승 압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충분히 좀 받고 있는 지역들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그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중과라든가 또 사람의 그 어떤 뭐 비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면 가격 상승폭은 충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올해 한 하반기 이후에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다 하시면 세미나 신청을 하셔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강의와 상담을 들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또 강의 이후에는 1:1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300m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저는 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네, 두산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 25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 향후 전망하고 네. 여유자금 한 1억 정도로 주변에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계셨던 거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심리 두산 아파트입니다.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매도차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1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투자할 곳이 있는지 한번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세를 놓고 계시는가 봐요,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오래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좀 한 네, 10년 이상 됐습니다. 예, 한 10년 이상 됐네요, 이제. 네. 네. 근데 이제 그 답심리 쪽을 이제 지도를 보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그 뭐 네. 답심리역이랑은 인접해 있고 두산 이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인접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뭐 주변 지역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쪽에 이제 그 전농이라든가 이 답심리 레미안 위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예,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시기 자체를 전세를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났다 하게 되면 한 2년 있다가 이제 매도 시기를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나 뭐 갭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뭐 매도 시기를 뭐 빨리 좀 잡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정도는 좀 놔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한 해 정도는 놔두시고 내년 한 상반기부터는 좀 매도 시기를 좀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주변에는 특별하게 뭐 이게 뭐랄까요 호재거리를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없어요. 이쪽에 청량리역 쪽 주변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들이 좀 많이들 있죠. 아직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뭐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주 수요들을 여기까지는 받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군자초등학교 쪽 주변 지역으로는 받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매도 시기를 잡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뭐 8구역이라든가 9구역 쪽 주변 지역 또 안 그러면 뭐 6구역도 있겠죠. 그런 지역들에 대한 이주 수요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시기가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쪽인 것 같아요. 그때 정도의 어떤 그 매도 시기를 좀 잡아내시면 현재 시점보다는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뭐랄까요 매도 매수를 이쪽 동네 지역에서 찾는다고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이쪽 답심리 위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들로 해서 잡아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재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요거는 그 좀 고민 상담을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매도 시점 자체를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단기간 내에 좀 잡으셔서 다른 쪽으로 좀 이주하시는 게 어떤가. 또 하나는 그 이 금액하고 그 현재 가지고 계신 여유자금 한 1억 정도 하고 해서 어느 지역에 좀 투자를 해야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좀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지 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영등포인 것 같아요. 영등포 쪽 지역들의 어떤 재개발 지역들 또 양평동 주변 지역 또 양평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재개발 진행 속도가 올해부터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서 어떤 그 투자 물건을 좀 하나 정도 구입하시는 게 어떤가 또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이 끝난 후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올해는 지켜보시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등포 지역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의 주셨던 부동산 점수 확인해 볼게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아파트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예, 입지하고 가격에서는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주변 지역에 수요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호재거리는 아직까지는 좀 없다. 이게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점수를 좀 그렇게 매겼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끝번호 682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시흥시 정왕동 주공 1단지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인데요.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지구나 능곡지구 둘 중에 어느 곳이 나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사에 관련된 고민입니다. 장현지구, 능곡지구 둘 중에 고민을 하시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번 소장님께 상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주공 1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제가 이제 칠판이 좀 익숙치가 않아갖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가 이쪽에 위치해 있죠. 요 물건 자체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옆에 이제 그 시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그 구역별로 해서 그 소규모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렇게 가져올 거면, 수요층을 만들어서 가져올 거면 바로 이 105시입니다. 이 105 신도시 안에 이제 그 업무 시설들이라든가 서울대 단과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눈에 이제 가시화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직까지는 좀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아파트하고 상업시설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굵직굵직한 호재들, 이제 들어와야 될 굵직굵직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요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요게 좀 가격 반영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는 지금 지금 현재 그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 장현지구나 능곡지구로 옮겨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이 장현지구나 능곡지구를 좀 보시게 되면 그 구두상 저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장현지구나 능곡지구 바로 옆에 이제 능곡지구가 붙어 있고, 시흥시청역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에 능곡, 왼편에 이제 장현지구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능곡과 장현 지금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낫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장현지구 쪽으로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현재 그 시흥시청 안쪽에서 들어오는 역사 자체, 그러니까 세개 노선이 들어오죠. 현재 서해선이 깔려져 있고 월곡방지에서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신안선선이 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 능곡과 장현지구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에 수요층이 더 많이 있고 어느 쪽에 상업시설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장현지구 쪽에 한 1점 정도 더 주고 싶다. 이유는 뭐냐면 그 앞쪽으로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쪽으로 해서 1번 출구 쪽으로 해서 업무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업무시설들에서 넘어오는 수요층들 자체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먹초상권 쪽 주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또 그런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또 그 오피스텔 가격이라든가 또 수익률이라든가 월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봤었을 때는 먼저 오르고 나서 능곡지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하나는 그 장현지구 쪽에 있는 인구수와 이 능곡지구에 있는 인구수를 비교하면 장현지구 쪽에 있는 인구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약 한 15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장현지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수요층들이 몰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장현지구 쪽 안쪽으로 해서 시흥시청이 현재 좀 만들어졌죠.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흥시청 공무원 시흥시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업무시설하고 그다음에 그 직장인 수요층과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어떤 수요층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해서 좀 더 내가 단계적으로 좀 가격을 가져가고 싶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현재 만들어진 능곡지구보다는 좀 더 기다려야 될 장현지구 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사는 잘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하고 계셨던 장현지구와 능곡지구 중에서는 장현지구, 조금 더 개발 호재 수혜를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는 장현지구를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지역 점수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흥시 장현지구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예, 일단은 시흥시청역 안쪽에서는 그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죠. 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수요층들을 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곡이 좋다, 장현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점수를 4점을 줬습니다. 네,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72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행신동 인근의 아파트 28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구입을 했는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입니다. 향후 전망과 또 매도 시기 한번 점검해봐야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행신역 쪽 주변 지역을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해 있죠. 행신역이. 예, 보시게 되면 이 행신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위치 상태가 상당히 좀 괜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행주대교라든가 박어대교를 넘기면 바로 이제 그 서울과의 어떤 인접성이 상당히 좀 빠르고요. 근데 행신역 쪽 주변 지역 으로 해서 행주생선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방화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토지 보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조 정도가 이제 풀렸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은 이 행신역 쪽 주변입니다. 행신역 쪽 주변에 이제 차량 기지가 이렇게 있죠. 차량 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행신역 쪽은 차량 기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집값 방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위쪽이 이제 대곡역이 위치해 있죠. 또 하나는 바로 밑에 이제 능곡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능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이제 그 소사대곡선, 이 소사대곡선이 능곡역을 지나서 대곡역으로 지나가죠. 또 대곡역 쪽 주변 지역에서는 현재 그 지하철 3호선과 그다음에 경인중앙선이 들어가 있지만 또 이제 GTX A 노선과 또 이제 의정부 지선이라고 하죠. 의정부 지선이라든가 해서 약 한 5개 노선이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그런 예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좀 특징을 하나 보인다면은 그 행신역 쪽에 차량 기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한강선입니다. 이 한강선 자체가 현재 지금 방화 차량 기지를 이전하면서 이제 그 한강선을 만들겠다. 그래서 검단을 지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또 하나의 좀 거기에 어떤 기대치를 좀 보일 수 있는 것은 행신역이 바로 이 철도 차량 기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행신역까지도 끌어가서 또 한강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기대치를 현재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행신역 쪽 주변 지역은 능곡역, 즉 대곡 소사선, 즉 소사 원시선이 지나갈 그런 노선에 위치해 있고 또 행신역 쪽 주변, 이 대곡역을 이용하게 되면 추후에는 GTX A 노선을 이용을 해서 서울까지는 불과 약 한 10분대 또 진입이 가능하고 현재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행신동 쪽 주변 지역은 뭐 상당히 뭐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뭐 25평대 가격대가 약간 2억 5천 선에서 2억 초반대에서 현재 좀 거래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30평대 같은 경우도 뭐 한 3억 초반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신역 쪽 주변 지역으로 철도의 어떤 기대치 또 이제 도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좀 시세 차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지금 뭐
2013년도 4월 달에 구입을 했고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중요한 매도 시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소사 원시선, 즉 대곡에서 소사까지 지나가는 이 사회선 자체가 21년도면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사 원시선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이제 또 신의 안산선과 또 맞물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서해선을 다 끌어가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행신역 쪽 주변 지역의 행신동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아직까지 저렴한 편에 좀 속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매도 시기 자체를 한 3년 이후에 매도 시기 잡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양시 행신동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위치랑 입지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통 호재라든지 기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당장 매도보다는 조금 더 개발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입니다. 고양시 행신동 아파트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예, 저는 그 가격 점수를 한 5점 정도 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4점을 냈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신역 쪽 주변 지역의 호재권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또 입지라든가 호재, 가격 면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수를 4점, 4점, 4점으로 줬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소장님과 1대1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선릉역 1번 출구 다봉빌딩 6층 체크해 두시고요. 또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찾아가 볼 지역은요. 성남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의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이 성남시에서 투룸,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성남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분당선과 8호선 이 모란역에 인접해 있고 또 8호선 수신역에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건지 자체가 이 바로 밑에 판교가 있다면 바로 위쪽에는 이제 위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위례와 어떤 판교를 연결시키는 그 도로 지역에 위치했던 있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약 한 228실과 근생 상가로 좀 꾸며져 있고요. 지하 6층, 지상 1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세대별로 주차가 한 대씩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성남 쪽 주변 지역은 도로가 상당히 좀 혼잡합니다. 주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현재 지금 지하 6층까지 이제 파기 때문에 세대별로 주차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매매를 했었을 때는 어떤 지금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공은 2020년 10월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약 한 2억 9,05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 상당히 좀 알짜배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남시 성남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또 이 성남동입니다. 그만큼 오피스텔의 수요도 꽉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주변에 있는 판교가 굉장히 성공한 신도시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치들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입지에 위치해 있는지 또 호재들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물건지 위치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모란역과 수진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는 이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또 도로와 이쪽 지역으로 해서는 또 분당선이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까지는 약 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송파까지는 약 한 18분이면 거리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송파와 강남 밑에 있는 판교가 이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 수요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 물건 같은 경우를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옆에 이제 성남시청이 위치해 있고요. 또 가천대라든가 동서울대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강남과는 약 한 30분, 판교에서는 약 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잠실까지는 약 한 10분대 또 진입이 가능한 입지적으로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인한 어떤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 물건지 바로 앞쪽에 약간 태평, 수진, 신흥구역 등 재개발이 본격화하게 되면 약 한 3만 세대의 이주 수요가 현재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관리 처분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수요층이 상당히 좀 두터워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에 대한 가격 상승 여지를 충분히 좀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중앙 1구역, 또 신흥 2구역, 금광 1구역 등 과거에 상당히 좀 많은 그 인구들이 밀집되어져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지역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재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어떤 가격 상승폭이나 어떤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폭, 또 월세가의 상승폭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 6층, 지상 14층으로 꾸며져 있고 판교와 또 잠실을 잇는 대로변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가시성과 집견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투룸 물건으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형태의 어떤 모양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귿자형 주방뿐만 아니라 어떤 팬트리움 형태의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주부들한테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특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성남시 성남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인데요. 2020년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매매가는 약 한 2억 9천 한 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부가세 별도로 해서 책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전세가, 주변 지역의 전세가를 좀 예상을 하게 되면 약 한 2억 4,500만 원 정도의 어떤 전세를 좀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전세를 놓고 투자 시 약 한 4,5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를 나왔을 경우에는 5천이 약 한 105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이 약 한 1억 8천 한 4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과 어떤 대출액을 합한다면 약 한 5,65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남시 성남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옆에 판교와 위례 신도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발 호재들, 수혜를 오롯이 받아볼 수 있는 투자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장님과 함께 두 번째 투자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은평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구에서 불광동의 통건물 소개해드립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3호선, 6호선, 이 연신내역에서 도보 약 한 6분 거리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이 무려 약 한 208평방미터, 약 한 63평 정도가 나오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원룸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층수는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총 층수는 약 한 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구조는 현재 지금 원룸 25개, 원룸 25개가 임대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실평수 자체가 약 한 27평 정도가 나오는 27평 정도가 나오는 큰 주인 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편안하게 건물 관리를 하면서 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20억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언제든지 지금 대출과 보증금을 합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높은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신내역 근처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신내역이 3호선하고 6호선이기 때문에 종로, 광화문으로 나가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또 상암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때문에 출퇴근하시기에 직장인들의 편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불광동의 입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은 상당히 좀 좋은 호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GTX A 노선이 현재 지금 확정이 되어져 있죠. 또 3호선과 6호선, 현재 지금 2개 노선이 지나가는 연신내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상암 DNC 쪽이라든가 전로 쪽에 있는 지정한 수요층을 충분히 좀 끌어낼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불광동 쪽 주변 지역, 또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보증금과 월세가 아직 그 밑에 있는 지역보다는 아직까지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들이 충분히 넘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연신내역 쪽 로데오 상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발달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좀 구파발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큼지막한 어떤 물건들이 건물들이 많이 좀 들어서는 현재 좀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에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평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호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TX A 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GTX A 노선의 기대감으로 또 여러 가지 호재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불광동에 또 다른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은 불광동 하게 되면 임차 수요층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는 것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임차 수요층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그 은평 쇼핑몰이라든가 소방행정타운, 또 은평 선보병원이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소방행정타운은 좀 1차가 만들어져 있고 이제 2차가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 선보병원이 현재 좀 건물은 다 준공이 되어져 있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은평 선보병원하고 현재 물건지하고는 직선거리로 약 한 1.5km 정도 내외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구파발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그 뭐 고양 쇼핑몰이라든가 삼성 테크노밸리, 고양 가구점이 현재 지금 만들어져서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임차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2만 4천 명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만 하더라도 약 한 10,000명 이상의 임차 수요층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임차 수요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그 공실의 회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 쪽에 위치했다. 그래서 원룸 개수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공실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임차 수요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실의 회전들이 상당히 빨리빨리 이어지면서 빨리빨리 임차 수요층을 좀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공실에 대한 어떤 염려가 없이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에 좀 호재거리를 은평구 자체에 1인 증가 추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임차 수요층들이 크게 상승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어떤 수요층들이 내후년하고 올해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좀 증가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약 한 25개 구를 봤었을 때는 은평구의 어떤 1인 가구 증가 추이가 약 한 5위, 6위 정도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1인 가구의 어떤 증가치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만큼 월세가가 저렴하고 또 주변 지역의 상권이 좀
많이 좀 크게 좀 발달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젊은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만큼 임차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호재거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GTX A 노선이 현재 좀 착공이 되어져 있죠. 현재 운정이라든가 킨텍스, 내곡, 뭐 삼성이라든가 다른 기타 지역들은 어떤 그 도시기본 계획 구역을 다 만들어서 어떤 그 진입 장벽이 이제 두터워졌는데 연신대역 쪽 자체에는 아직까지 주변 지역 자체를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주변 지역의 또 호재거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대역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쪽 주변 지역, 이 물건지 쪽 주변 지역은 이 연신대역과 물건이 있는 그 사이에 어떤 다세대 빌라들이 현재 좀 많이 현재 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다 끝났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약 한 1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어떤 그 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로 인한 어떤 그 시세 차익, 또 단기간에 어떤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 지역에 밀집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는 건 그만큼 다세대 빌라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 뜻은 뭐냐면 어떤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역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시세 차익을 좀 충분히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변에 뭐 GTX A 노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도 분명히 있지만 수요가 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곳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원룸 하나가 아니고요. 통건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물 특징과 가격까지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건물의 전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대지 평수 약 60평에 지어져 있는 물건이고 원룸 개수가 무려 약 25개. 주인 세대가 별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외관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모던한 스타일로 좀 꾸며져 있고요. 또 이제 도로 자체가 조그만 도로가 아니라 양쪽 도로로 벌려져 있는 큰 도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 제공을 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모던한 스타일이지만 내부적인 스타일도 상당히 좀 모던하게 좀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매매가는 약 한 20억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임대가 자체는 약 9억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인 세대를 전세를 놨을 경우에 요거 해당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월 700만 원을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나오는 금액이 약 한 744만 원 월세 수익이 현재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가와 현재 나와 있는 대출액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약 한 6억 5천만 원 선에서 높은 수익, 월세 수익을 가져가면서 GTX A 노선이라고 하는 착공되는 시기, 즉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서 매도 시기를 잡아낼 수 있는 상당히 좀 보기 드문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투자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와 주신 김광섭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www.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